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부처님도 돌아앉을 국민 역적 한 분 모시고 온 게 되겠네요. 일단 보고 얘기합시다. 제목: 우리 누나가 유방암 때문에 겨우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가슴이 커져서 형님은 좋겠다 라는 아내. 이 정신 나간 사이코 얼른 이혼해야지. 원제: 가족이 아플 때 부부의 생각 차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중반 서울에 살고 있는 아이 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이 2명 키우는. 결혼 직후 처음엔 전세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자가도 있고 또 외벌이긴 하지만 저희 4식구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로 제법 잘 벌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술, 담배 전혀 안 하고요. 회식 때 참석은 하지만 거의 안 마십니다. 딱히 취미생활도 없어요. 폰, 게임 관심 없습니다. 총각 시절 낚시를 좀 좋아하긴 했으나 결혼 후에 완전히 접었고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취미? 고작 해야 아들들과 함께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나가는 건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못하고 있죠. 그리고 본업에 1년에 몇 번 정도 가끔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외부 강의를 다니는데요. 거기서 생기는 부수입도 전부 다 가게에 보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참 심심한 삶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크는 걸 보고 있으면 그냥 좋고 딱히 더는 바랄 게 없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 가정에 충실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근래 들어 강한 회의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특히 오늘은 더욱더 그러네요. 그건 바로 저희 안사람 때문인데요. 평범한 전업주부고 아이 둘 잘 케어합니다. 좀 차갑고 인정머리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정말 좋았는데 이 여자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해서 이혼을 해야 하는가라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에겐 2살 위에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아이를 셋 키우고 있습니다. 맞벌이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함께 지내며 돌봐주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들과의 왕래는 많아봐야 1년에 서너 번입니다. 명절, 아버지 제사, 그리고 엄마 생신, 끝으로 김장김치 가지러 갈 때 말고는 특별히 없지요. 가서 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러 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다 건너뛰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나 누나가 평소 저희 집사람한테 별도로 전화나 연락을 하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다들 워낙에 조용한 사람들이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한테조차도 연락을 안 합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희 누나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 양쪽 모두 절제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알려오더군요. 며칠 내내 기분이 싱숭생숭,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도 좀 돕고 싶은 마음에 하루는 아내한테 물었죠. 어찌하면 좋을지를 말입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냥 병원비나 좀 보태주면 되잖아 이러더군요. 일단 동의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요. 누나가 수술을 받게 되면 당분간은 매형이 간병을 해야 합니다. 왜냐? 저희 엄마의 경우 애들을 돌봐야 하고 3명이니까 이젠 또 누나네 집 살림 전부를 도맡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사실 또 그래요. 저희 어머니 당신도 몸이 성치 않으십니다. 연세가 76. 허리 척추 수술은 물론이고 고관절 수술도 받으신 몸이고요. 그리고 매형도 결국엔 일을 하러 가야 하니까 참고로 매형이 본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아내한테 어차피 병원비 보태줄 돈이면 그 돈으로 차라리 엄마도 몸이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잠시라도 그냥 가사 도우미를 우리가 알아보고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아니 당신이 형님 친정아버지도 아닌데 왜 그런 일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는가?
라며 화를 내더군요. 실제로 화를 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요, 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여하튼 갑자기 막 역정을 내길래 저도 그냥 좀 뻘쭘해서 아니 그냥 돈으로 주는 게 못하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만 한 것뿐이야 라고 일단은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긴 했는데요. 이 여자가 이즈음부터 뭔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저희 누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누나는 이때 수술 때문에 병원에 미리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 말에 의하면 그래요. 저희 누나가 옳게 나 내일 수술 받으면 당분간 우리 집에 엄마랑 애들만 있을 텐데 주말에 한 번만 들여다 봐주면 안 될까? 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화를 냅니다.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물었죠.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본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싫답니다. 왜 자기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럼 내가 가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애들이랑 그냥 집에 있어. 라고 했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자꾸 화를 내는 거야? 제가 뭐 기분 나쁘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전날 그 가사 도우미 일까지 들먹이며 막 소리를 질러요. 아니 당신이 형님 아빠야? 왜 자꾸 그래? 왜 자꾸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동생은 그런 거 챙기는 거 아니야? 이번 주말에 한번 가면 다음 주에도 가라고 할 거고 그럼 매 주말마다 가라고 할 텐데 그게 보통 사람들 심리라는 걸 정말 몰라서 그래? 아니 여러분, 제가 정말로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남도 아니고 내 친누나가 아파서 수술을 하는데 동생이 돼서 이 정도 걱정도 못하는 겁니까? 여하튼 점점 커지는 게 아무래도 싸움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만하자 했고요. 이 문제는 일단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누나의 수술이 더 급한 문제니까. 그렇게 살짝 한바탕 하고 누나 수술 받는 거 힘내라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누나가 그럽니다. 본인 수술 받는 것보다 엄마랑 아이들이 더 걱정이 됐는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올케가 한번 가준다고 했어. 안심이 되네. 라며 저희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까 누나 앞에선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저한테는 그토록 화를 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사이코야 뭐야?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저희 누나는 유방암 종양 제거 및 가슴 성형 복원까지 약 6시간 반 정도의 대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여자가 기어코 어떤 선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낮에 애들 치과 검진이 있어가지고 오후 4시에 조기 퇴근을 했고 집으로 와가지고 애들 진료받게 하고 밖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게 됐는데요. 이 여자가 저를 살살 긁어요. 당신은 본인 애들 신경은 하나도 안 쓰고 오로지 누나만 신경 쓰고 살지? 네가 친정 아빠야? 가뜩이나 걱정이 돼서 기분 안 좋은데 저 망할 놈의 친정 아빠 소리 정말 거슬리더군요. 그래도 애들 보는 앞에서 싸우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최대한 조용히 참고 있는데 바로 이때 저희 매형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는 연락, 종양 제거하고 복원도 하고. 그래서 겨우 한시름 놓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이 여자가 왜? 수술 잘 됐다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 이야 형님은 참 좋겠네. 이참에 암도 없애고 가슴 성형 수술도 하고. 야 나도 가슴 수술 좀 시켜줘. 형님처럼 커지게. 와, 딱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면서 쳐 웃는데 웃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다가 말았죠. 아니 참았죠. 아마 애들이 없었으면 분명 때렸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누나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이런 악담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실실 쳐 웃으면서 말이죠. 사람이 죽다 살았는데.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 연락 1도 없어요. 보는 것도 1년에 서너 번이 끝입니다. 도대체 이 그지 같은 상황을 제가 어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여하튼 어찌어찌 겨우 마무리하고 집으로 왔는데 이 여자가 막 웁니다. 그러면서 말도 없이 어떤 종이 하나를 불쑥 내미는데 거기에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아니 여러분, 이거 정말 사이코 아닙니까? 만약 자기 언니나 동생이 아파서도 이랬을까요? 그리고 막말로 제가 뭘 바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가끔 남들에게 정없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혼을 떠올려 본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아무리 정이 떨려도. 그런데 이번엔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여러분, 저 정말 이 여자랑 계속 살아야 하는 겁니까? 야, 댓글 1번. 와, 진짜로 개 사이코를 데리고 사시네요. 뭐? 가슴 수술? 헐, 미친. 사람이 미치지 않고 저런 얘기가 쉽게 나올까? 그럼 유방암에는 얼른 걸리라고 하세요. 수술시켜준다고. 2번. 인성이 안 된 사람이네요. 설사 잘 모르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 해도 걱정을 하고 위로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거는 뭐 완전 또라이네 이거. 양쪽 유방 절제 수술한 시누이가 부럽다. 이거 정말 외람되지만 이거는 말이죠.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말 절대 못합니다. 3번. 저런 거랑 어찌 살아요? 쓰니 뭐 부처님이세요? 나중에 님 죽으면 몸에서 살이 이빨이 나올 듯. 얼른 버리세요. 저런 건 엄마로서도 두면 안 됩니다. 4번. 저딴 것도 같은 여자, 같은 며느리라고. 아니야, 남편 모르게 쌓인 게 분명 있을 거야. 이 지랄 하면서 편드는 것들 분명 있겠죠. 야, 나도 며느리인데 니들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5번. 그러니까 뭐 따로 한 맺힌 일이 없는데도 저러는 거라면 그야말로 지상 최강의 거지 같은 년 아닙니까? 덜덜덜덜덜. 6번. 쓰니 보살이네요. 그걸 참다니. 저였다면 안 참고 그냥 바로 싸다고 갈겼을 겁니다. 저런 쓰레기랑 어찌 한 입을 덮고 살았나. 자괴감이 드는 건 물론이고 자식들도 꼴보기 싫을 것 같은데. 오. 7번. 뭐? 동생은 누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이게 뭔 개 거지 같은 소리야. 만약 내 남편이 우리 언니를 두고 그런 소리를 그랬다면 나는 손이 아니라 냄비로 이빨을 다 박살내버렸을 겁니다. 죽여버릴 거야. 일단 쓰니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라면 이거는 비유적인 사이코가 아니라 실제로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습니다. 소시오패스 이런 거, 공감 능력 없고. 지금 보면은 접점이 별로 없잖아. 그렇다는 건 쌓일 것도 없다는 건데 저 정도로 악담을 하는 거는 둘 중 하나죠. 그래도 어떤 원한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얘가 또라이거나. 그런데 평소 남들한테 냉정하고 정이 없다는 걸 보니까 그쪽이 좀 더 의심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나는 이런 거랑 못 살지. 뉴스에 나올 거야 아마. 그죠? 감사합니다.